마지막 시간은 경북 예천군에서 오신 이상배 마을 대표님께서 풍정라디오의 특별한 이야기로 특강을 진행해 주실 텐데요. 풍정라디오는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문화복지 부문에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상하기까지의 마을의 희노애락이 담긴 이야기를 이상배 마을 대표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예천군 풍정라디오 마을 이장 이상배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고 해서 올라오는 길에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니 기분도 남다르고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행복을 전하는 라디오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라디오가 어떻게 우리 마을을 행복마을로 바꾸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을 아름다웠죠?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소쿠리트형으로 앉아있다고 해서 복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는 그러한 동네라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개요와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정라디오 마을은 예천군청에서 12km 떨어진 아주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55세대 8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고령화 비율이 60%에 달하는 초고령화 마을입니다. 보시다시피 젖샘, 두꺼비바위, 효사각, 지역 자원은 이렇게 있습니다. 두꺼비바위는 다산을 상징하고 부를 상징합니다. 그 옛날 전설로 보면은 어르신들이 아기를 못 낳거나 할 때는 꼭 이 두꺼비바위를 찾아서 어루만지고 집에 가고 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 주위에 사는 어르신들은 딸이 없고 전부 아들만 낳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가 변하다 보니 또 딸을 놓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어디를 만지면 딸을 놓느냐고. 그래서 반대편을 만지면 딸을 놓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만지고 가시고 웃고 담소를 나누고 그래가고 있고, 두꺼비 바위 앞에는 마당바위라고 어른 장정 10여 명이 앉아서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바위가 펑퍼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두꺼비가 쫙 줄을 세워서 산으로 올라가는 형상을 하고 있고요. 젖샘은 저희 동네는 젖샘 그 다음에 다른 샘이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이 이 젖샘만이 아낙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샘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물이 맑지를 않고 약간 뿌었습니다. 뿌으면서도 아기를 놓고 미역국을 끓일 때는 이 물로만 끓여야만이 미역이 부들부들해지면서 젖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젖샘입니다. 그리고 다른 샘에는 머리를 감아도 머리결이 안 좋아집니다. 빛도 안 내려가고. 그러나 이 샘물만은 머리를 감고 미역국을 끓이고 이렇게 했을 때 사용을 하면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보들보들해진, 요즘 샴푸만큼 보들보들해져요. 그렇게 좋은 물입니다. 이 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 두꺼비가 앉아 있다고 하는 저희 동네 유래도 있습니다. 불보지요. 그래서 보물을 지켜주는 두꺼비가 지키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효사각. 효사각은 자기 부모를 극진히 대하는 것을 손자가 보고 나중에 장성을 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했던 효도를
내 자식들한테 가르치면서 본받으라고 지어난 효사각입니다. 효를 사랑하고 배워서 실천하라는 그 정각을 세운 것이 효사각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과 쉼터가 있습니다. 마을회관 및 쉼터가 있는데, 마을회관은 저 전직 이장님은 22년 6개월을 하였는데, 제가 바톤을 받으면서 보니까 마을회관도 없고 동네 표지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과 하고 상의를 하려고 입을 띄니까 어르신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없다, 이게 없다. 이게 뭐냐면, 이게 돈 아닙니까, 돈. 돈이 없어서 짓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방안을 강구하여서 다음 회의 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은 그래, 한번 해보거라. 그러나 뭐가 있어야지. 이게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군대매로 강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솔선수범해서 앞에서 가면은 뒤따라 오게끔, 자진해서 나올 수 있게끔 우러나와서 무엇을 이루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선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을회관 건립을 하려고 마음을 굳히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장을 맡고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풀베기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래, 풀베기 행사를 하니까 처음에는 가만 놔둬도 되는 걸 왜 저래 한락한지 모르겠다 하면서 젊은 사람이 혈기가 너무 왕성하다 했게요. 그래서 이제 한 60% 정도가 나오시더만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하고 풀베기를 하고 안길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시고 저 저온 창고에서 이제 간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 저온 창고는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 땀을 뻘뻘 흘리던 어른들이 집사람한테 제가 부탁해서 부침개도 굽고 다가상도 마련하고 음료수도 마련하고 해서 시원한 데서 드셔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네에 마을회관이 있어야 쉼터가 있고 또 구심점이 있어야 모일 거 아니냐고. 그래서 설득을 하고 해서 또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이 가는 정도였는데, 또 제가 이제 어버이날을 맞게 됩니다. 어버이날을 맞으니까 솔직한 말로 어르신들 말씀 맞다나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련을 합니다. 어떻게 마련을 하는가 하면은, 제가 이 장을 보면 또 수당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수당으로 가지고 이제 상을 차립니다. 요번에는 동민들이 전체가 또 다 모이고 이렇게 되니까 좀 자리가 넓어야 되잖아요. 저온 창고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육모장에 모를 기르는 싹을 틔워서 신기까지 키우는 육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멍석 두 잎을 피고, 그 다음에 상을 하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밑에는 음료수 박스를 놓고 위에 하판을 놓고 거기에다 신문지를 깔고 이렇게 다가상을 마련하고 음식을 점심을 대접하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 다 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돈도 없는데 저 이장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나중에 나한테 다 하려고 하는 거, 우리한테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웃고 말고 치웠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거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드실 수는 없잖냐고. 마을회관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는 그러면 이장이 뭔 보관이 있을 거 아니냐. 보관을 내놔봐라 이렇게 해요. 그래, 보관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땅 팔아가지고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이장이 주도적으로 한번 하도록 허락을 해 주시는 걸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래 말씀을 드리니까 좋다 이래요. 그걸 해보거라 이래요. 그래서 제가 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반장 두 분하고 지도자 한 분하고를 모시고 지도자 집에서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수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중도에서 누구가 나가거나 이러면은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봐야 됩니다. 마을 해관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끝을 보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을로 문을 잠그는다 그랬습니다. 또 지도자 집에는 문을 잠그면 안에 화장실도 있고 쌀도 있고 하니까 굶어 죽은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해서 앉아서 토론을 4명이서 하는 와중에 그러면 터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됐어요. 그래 터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터도 없고 굉장히 악조건 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명이서 수의를 하고 또 서로 질의를 하고 응답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도자님이 이제 공직에 계시다가 기촌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우리 산이 이렇게 동네 이제 안까지 이렇게 뻗치고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산을 내가 조금 잘라서 주면은 할 수 있겠느냐 이래요. 아이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사실상 농촌에는 땅 한 평 내놓기가 참 힘들어요. 돈 조금 내는 건 내는데 땅은 목숨과도 같거든요. 어르신들한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님은 외지에서 들어 서울서 기촌을 하셨고 해서 산뿌리를 조금 내놓겠다 해서 한 87평을 내면은 금폐율 따지서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필요하면 내가 요거는 줄구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산이 어떤 산인가 하면 경사도가 한 40도 정도는 돼요. 그렇게 뿌리가 내려와 있는데 누구가 봐도 이건 안 되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저는 감사히 받아서 그것을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이제 터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반장님하고 저하고 3명이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이제 돈 아닙니까? 이제는 설명할 거 다 했고 또 토론할 거 했으니까 우리 4명이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장이지만은 다 여기서 계시는 분은 저보다 연세가 많고 해서 저희 아버님 뻘 아닙니까? 제가 200을 내놓겠습니다. 이러니까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같이 이제 같이 뭐 갑오시켜가면서 이렇게 술 한 잔 먹으면은 2,000원, 2,000원, 2,000원 이렇게 해서 먹어보긴 해도 이 거금을 200만 원을 턱 내놓는 거 보고 눈이 둥그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00을 이장이 내놓는다 그러니까 이제 눈이 둥그레졌는데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반장님들도 200씩 내야 되겠습니다. 반강제 성을 띄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장님들이 이 사람 왜 이렇게 해?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연세 되시는 어른들이 누구 봐도 재력 있고 또 지금 현재도 건장하신데 동네를 위해서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반장님들도 거기서 쉬고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사업 아니느냐. 그러면서 또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집에 가서 상의해보고 이래. 그래서 제가 이제 계좌번호를 적어드렸습니다. 2장을. 그런데 하루가 지내고 이틀이 지내도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제 또 오시라 해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입금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입만만 쭉쭉 다시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부터 여자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이번만큼은 여자의 의견을 묻되 반장님들이 좀 주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집으로 가셔가지고 그 다음날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600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 해관으로 지으면은 마을 공동체지만 공동사용 물건이 되지만은 경로당으로 명칭을 바꾸면은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을 해관을 지으려던 것을 경로당으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짓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주체 세력이 노인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노인회장이 또 추대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회장을 이제 추대를 하시라고 하니까 저희 동네는 삼성이 사는데 이제 삼성에서 대표들이 이제 누구누구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장은 또 다르잖아요. 이장은 생각이 그냥 보통 동민과 같으면 리더를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씨대로 내 성에서 누구, 누구 성에서 누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듣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은 결정을 내려도 또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되 이장이라는 위치는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사심이 1%라도 끼어들면은 모든 게 수프로 들어가니까 저를 믿고 한번 맡겨줘 보실랍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그만 이장한테 이름을 하겠다 이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허락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구상을 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사회가 군대 사회에도 계급이 있고 공무원 사회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네에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인격도 계급이 될 수 있고 또 자기 재력도 계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장은 200, 200, 200에서 600을 거뒀는데 이제 노인의 주체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주체 세력의 수장은 이장 대신 노인회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회장님이 만약에 인품이 있는데 재력이 없으면 또 안 돼요. 또 재력이 있는데 인품이 또 없으면 리더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장님들을 오시라 해서 지도자님하고 오시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회장님께서 중추 역할을 해서 이 사업을 완공하자면은 이러한 분이 하셔야 된다.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뭔가 하면은 재력도 있어야 되고 인품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장님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해요. 만약에 노인 회장님이 100만 원을 내면은 그 밑에는 90, 80, 70이 나올 것이고 노인 회장님이 조금 올리면은 거기서부터 서열이 정해질 것이다. 그럴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반장님들하고 이제 수의 끝에 그러면 이제 이 정우 씨를 한번 어른을 한번 추대를 하고 싶은데 어떠냐 이러니까 이제 이장 큰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이장이 자기 큰아버지를 세우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전에 설명을 다 하고 이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분을 모시고 저하고 이제 그 또 본인한테 가서 추대를 할 테니까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러 가서 이제 승낙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부지가 확보되고 또 200, 200, 200을 내서 반장이 200, 200 내고 제가 200 내서 600을 만들어서 왔는데 노인 회장님도 얼마를 내셔야 동민들 총회를 붙일 거 아닙니까? 이래 하니까 노인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반장이 200씩 내세기 그럼 난 150 내면 되겠네 이래 말씀을 하시요. 그래서 반장님들은 말도 못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사로이는 조카인데 공적으로는 노인 회장님이고 그러신 어르신께서 조카인 이장보다 못 낸다면은 이거는 안 맞는 처사 아니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러니까 그럼 어였고 이래 한참 생각하시더만은 그러면 350을 적거라 이래요. 그래서 600 더하기 350이 되니까 950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950이라는 돈을 가지고 총회를 붙입니다. 총회를 붙여 가지고 이제 첫 삽을 떠서 어르신들한테 결과물을 조금씩 보여드려야 될 시기가 와서 총회를 붙입니다. 하면서 950을 거둔 거와 부지와 이렇게 총회에서 다 오픈을 시킵니다. 그래 하니까
이제는 거기서 막 웅성웅성 하면서 이제 말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또 이 장은 설거머리 뒤로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열이 딱딱 정해지는 거예요. 노인회장 이정우가 이 정도 냈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이제 서열이 정해져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 제일 그 유지 어른을 경로당 책임자로 노인회장으로 세운 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거출을 성금을 모으게 됐습니다. 성금을 모아서 다 하고 나니까 돈이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제 두 번째 모금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어르신들은 사셔도 외람되게도 몇 년 사시겠습니까? 이래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저 형제 자매 출향인사 그 다음에 자제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주세요. 그래 하시면은 제가 오속에 까만 돌에 성금 내역을 다 기록을 하겠습니다. 종이에 기록을 하면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후손 자자손손 내려갈 수 있는 까만 오석에다가 내역을 적어서 기록물을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모금이 되어서 5,500이라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보조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딱 짓는데 맞게끔 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립이 되었습니다. 건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구심점을 마련해 놨으니까 동네 모임의 구심점을 마련해 놨으니까 또 마음의 구심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구상을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르신들 마음을 이끌어서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니 이미 문이 닫혀 있는 어르신들이 마음을 열기가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그 고령화 비율이 60%대인데 거기에 그 안어른들, 할매들이 또 70%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남자를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여자를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좀 나쁜 말로 돈 거둘 때는 남자를 움직였지만 이제는 인원이 많은 여자분들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안어른들, 할매들 생신을 차려줘 보자. 이 생신을 한번 차려줘 보면 뭔가가 달라질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생신을 차려주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방송을 합니다. 동민 여러분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선희 여사님의 진갑날입니다. 오늘 경로당으로 12시까지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축하도 해주고 케이크도 같이 잘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오시잖아요. 오시면서 정선이라는 이름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또 진갑이 되는 정선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웅성웅성해서 모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부엌에서 이제 막 준비하고 또 앞에서는 차려놓고 이랬는데, 그래 이제 본인을 모시겠습니다. 정선희 여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래서 모시니까 저희 집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 그때 저들 나이가 50 초반인데 그래 진갑이 됐다. 망구 진갑된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하고 식사 한 끼 하려고 일부러 나이를 한 10년 높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 같이 식사를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생신을 이렇게 구상을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어르신들이 참 좋다 이래. 그래가지고 생신상을 차려가지고 이제 같이 논아 먹게 되는데 그 전사에는 어했는가만 안어른들이 할매들이 젊었을 때는
자기 시어른, 남편 이런 분들의 생신상은 차려줘 봐도 내 생일은 정작 부엌에서 부뚜막에서 옛날에는 가마솥 걸어놓고 불때가 했잖아요. 거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물 말아서 된장 찍어서 먹으면 그게 내 생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서방님이 신랑이 소 몰고 시장에 나가서 소를 송아지 팔고 이래 오도록 또 기다리려면은 소반에다가 돈 만들어 온다는데 또 없던 거 계란에도 찜해놓고 삼배 보재기 덮어놓고 그래 기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는데 소 팔러 간 어른은 하면나 그래도 안 오잖아요. 그래 오시다가 술도 한잔 잡수고 친구들하고 노래도 한번 하고 그래 오시느라고 늦는 거예요. 그래 기침 소리에 일어나서 뻘떡 일어나서 보니까 함에 술이 어른해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노래하면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 들어오니까 본인은 그 신랑 되시는 분은 술을 드시고 음식을 드시고 왔으니까 밥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잘라내 하니까 요즘 같으면 그 서방이 뭐 드시든 안 쓰든 내가 배를 먼저 고프니까 먹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랑이 안 먹는데 나가 왜 먹어 하면서 그 상을 밀쳐놓고 또 같이 그냥 옆에 자잖아요. 그렇게 살아오신 어른들이었기에 생신상을 차려주려고 했고 또 생신상을 차려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하기 전에는 이웃 몇 집만 모여서 먹고 이러던 거를 전 동민이 모여서 먹는 생일상을 받아보니 건배도 하지요, 축하도 받지요, 또 술이 어른하니까 같이 춤도 추지요, 노래를 하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없어졌던 그 옛날에 재미있던 그 생활, 그러한 공동체 생활이 다시 부활이 되더라고요. 뭔가는 리더자가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또 그 제시한 게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만 놔둬도 자꾸 이렇게 나오게 되고 같이 동참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인위적으로 공동체를 하려니까 뭐 이렇게 끼워 맞추듯이 하는 게 아니고 우러나오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꽃길 조성을 또 하게 됩니다. 꽃길 조성을 하면은요, 처음에는 그걸 해가지고 푸른 누금에 어떻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꽃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할매들이 꽃 가꾸는 건요, 젊은 사람보다 더 애착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보다 더 애착심이 많고요. 그래서 꽃길 조성할 때는 뭐 되겠나 안 되겠나 이렇게 찬반이 많다가도 이제 또 일부에서 한 60%가 하자 이러니까 또 나머지 따라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장이 풀밭 매야 된다, 뭘 매야 된다 이래 하기 전에 주민 스스로가 이장을 불러냅니다. 이장, 그 꽃밭에 가니까 풀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어할 거냐? 네 바쁘지만은 그래도 같이 나와서 이거 해야 안 될라? 우리가 매일 테니까 니는 가서 음료수라도 좀 사고 하도도 좀 사왔나? 그래 이제 도로 나를 심부름식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어도 이게 공동체가 지대로 막 살아났잖아요.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는데,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어떠한가 하면요, 고령화가 되면은 외롭고 대화 상대가 없고 그러다 보니 혼자 집 문 밖을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 하다 보면 우울증이 와요. 그래 우울증이 오고 이러면은 그 우울증이 온 거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이웃 동네도 실제 그런 한 사정이 있었는데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어느 날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 상대가 돼야 되는데 이장도 그 집에 가서 맨날 그 대화 상대가 돼줄 수도 없고 놀아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있는데 또 이러한 한쪽에서는 이러한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고심고심 하다가 이제 생각해낸 게 과거에 저희 동네에서 촬영을 해갔던 TBC라는 그
방송국에 PD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전화를 해서 사정 이 얘기를 하니까 좋습니다. 저희들 안 쓰는 장비가 있는데 공모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이제 라디오를 이제 동네에 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데, 이래 해서 행복 비전을 만드는 게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는 우리가 어릴 때 TV가 없을 때 주로 듣던 그 라디오인데, 저는 어떠한 발상에서 라디오를 했는가 하면은 옛날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룻불을 요래놓고 고구마도 구먹고 감자도 구먹고 이렇게 하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이래 했거든요. 그때는 우울증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전부 독거노인들만 살고 또 문밖 출입을 안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막 이렇게 고독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소시키려니 라디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복 비전을 라디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통한 행복 비전을 만들고 나니까 이 동네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달라지는데 이제 제가 그 아픔을 치유하는 라디오를 지금 도입을 해와서 동네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하니까 지금 어르신들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가 전파를 타고 흘러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를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목소리를 내가 듣는다는 거, 상대방의 목소리는 제가 듣고 대화를 하지만은 내 목소리를 내가 듣는다는 것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라디오로 전파를 타고 내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걸 한번 실감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제 목소리가 좋고 제 목소리가 아름답습니다. 제 얼굴보다도 제 목소리가 더 좋아요. 본인 목소리를 들으면.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그럽니다. 라디오라는 게 이렇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손을 모아서 입 앞에 갖다 대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은 이 말이 내 귀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라디오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라디오를 해서 같이 소통하게 됩니다. 이래 되니까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 내 가족사, 또 뭐 누구하고 올 실강이 벌이고 뭐 했던 일, 이런 게 전부 이 라디오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싸워도 그 두 사람밖에 모르는데 전파를 타고 나는 이렇게 해서 싸웠는데 하면서 이 얘기하니까 이제 동민들이 중재 역할을 해주잖아요. 같이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보세요. 생신상 차림하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나오게 됐지요. 꽃길 조성하면서 또 어른들이 모여서 별별 이야기 다 해가면서 이렇게 또 꽃길을 만들지요. 또 라디오 전파를 타고 흘러등하니까 집문을 안 나오던 어른들도 라디오에서 동민들이 웃고 즐기고 말씀하시는 게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도 좀 펴지잖아요. 얼굴이. 그래서 제가 사실 1년 반 동안 이제 마실 안 나왔던 어르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손을 잡고 그래 동네도 좀 나오고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장도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보기도 싫다 이래. 그렇게 하면 이게 좀 심각 단계잖아요. 그래서 또 그 다음날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라디오 이제 부스에 모시다 놓고 그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고 저도 이제 나갈 텐데 제가 스위치 좀 올려놓고 나갈 텐데 앞에 마이크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 어르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해보시라. 그리고 또 속에 있던 게 뭐가 엉어리졌는지 또 뭐가 불만인지 뭐 때문에 그런지 내가 생각했던 거 또 동민들한테 서운했던 걸 이 마이크에다 다 쏟아부어 봐라. 그러면은 좀 속이 후련해지지 않을까. 이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갑니다 하고 그래 다 가고 더 속이 풀어지거든 저한테 전화하세요. 나와요. 그래 이제 문을 닫고 나와도 제가 갑니까? 그 문 밖에 있지. 그런데 그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문 밖에서 들어보니까요. 폐부를 찌르는 소리가 나와요.
속에서 막 찢어지는 그 울분을 토해놓더라고. 저도 밖에서 울고, 또 그 얘기가 저도 지금 목이 맸는데, 그래 이제 밖에서 울고 안에서는 안에서 울고, 그래 하시고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할매가 그날 그렇게 속을 터놓고 폐부를 찌르는 소리를 뱉어가면서 그 울부짖음을 털어놓고 나서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이거는 현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담아뒀던 거를 누구한테는 말을 하면 우울증이 사라지는데, 그걸 계속 안고 술만 드시고 하니까 거기에 계속 꼬이고 하니까 더 우울증이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라디오 매체라는 이 자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울증도 치료가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치유의 라디오가 되잖아요. 그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라디오지만은 또 그 우울증이라는 그 병을 치료하는 치유의 라디오가 되더라고요. 일석이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제가 이제 리더자라고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 리더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몸에도 혈관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위가 막히면 스탠드를 삽입해서 이렇게 뚫어줘야 피가 순환이 잘 되겠죠. 그런 것만으로 동네를 이끌어가든, 또 큰 틀로 보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든 그 막힌 부위를 뚫어주고 이제 소통을 시켜주는 게 리더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 함으로 해서 동네에 공동체가 살아나고 또 동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재미난 생활이 이어지는 거지, 인위적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짝하는 단추구멍 였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 수치 수학 공부하는 거를 지금 사례 발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해서 누군가는 도움이 되어서 이렇게 전파가 되어서 행복한 그런 생활이 영위가 되는 그런 리더자가 나왔으면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이런 이제 그 계획 구도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사진상으로 이렇고요. 지금 저희 동네에는 전부 다 DJ입니다. PD이고 각본도 없고 대본도 없어요. 전부가 누군가가 다 앉으면은 다 아나운서가 되고, 또 누군가가 이 얘기하면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배를 잡고 웃는 정도의 이 얘기가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이 이 얘기 하다 보면은 난데없이 툭 튀어 들어가서 그게 아니래, 내가 하는 거 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일상의 코미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동체가 안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게 공동체지, 저는 딴 게 공동체라고 안 봅니다. 이렇게 순화가 되어서 동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격식 없는 대화 속에서, 격식 없는 나눔 속에서, 격식 없는 아나운서를 하면서 뭉치지는 이 구심점이 또 라디오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동체 역할에 대해서는 누군가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동네보다 더 잘 되는 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앞으로 조성을 해 나갈 거고요. 아름답게 이렇게 앞으로 꾸며갈 것입니다. 자, 이런 차트는 뭐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 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 동네가 앞으로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또 동네가 다시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을 짜야 된다. 그래서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또 각 파트별로 나눠서 이렇게 경관도 또 조성하고 벽화도 보수하는 이런 팀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직을 짜봤고요. 자, 계속 발전하는 풍정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 속에서 우리 동네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사실상 농촌을요, 지금까지 도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에 생각하시느냐 하면은 직장생활 다 하고
갈 데가 없을 때 내가 농촌에 가서 농사 짓겠다 이래요. 그런 게 농촌이었는데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박사님들, 교수님들은 한 개 가지고 논문을 쓰고 박사도 될 수 있고, 한 개 가지고 논문을 가지고 강의도 할 수 있고, 1년, 2년도 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거는요,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돈 버는 것보다 이웃 간의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도시는 아파트 문만 잠그면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시골에는 누구 계시는가 있고 불쑥 들어올 수도 있고 서로가 이렇게 격식 없이 지내는 거, 이런 게 농촌이거든요. 그리고 농촌 어르신들이 살아온 생활이 이제는 대접받아야 된다. 그 대접받는 게 상장을 내려줘서 대접받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르신들의 삶이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서 외부에 알려지고 또 삶의 이야기가 전해져서 그게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나이가 들어서 고향으로 정착하러 왔을 때 이게 답습이 되고 또 음식 문화가 또 카메라에 담겨서 또 그 다음 세대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모든 게 담겨 있는 그런 농촌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만들어져야 되겠다.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삶이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 또 이적금 경험담을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동네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의 훌륭한 문화 콘텐츠가 돼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핫한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풍정 라디오 마을이 되어야 되겠다. 또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 드니까 제쳐놓는 게 아니고 고령화 60%대 되는 동네의 이장으로서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주름살 하나하나가 다 그 살아온 세월의 역사거든요. 지금 저도 손이 그렇습니다만 어르신들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뻐덕뻐덕한 게 이게 사람 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손으로 자식들을 다 키우고 동생들 다 키워서 외지로 보내서, 외지가 어디입니까? 서울 대도시로 다 나가서 자리 잡고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시 고향으로 오시면은 그 옛날 건 깨구리 오챙이 시절은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현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행복해 하는 거를 이제는 젊은 세대한테 보여줘서 농촌도 도시 못지않는 콘텐츠가 있고 또 농촌도 도시 못지않은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그 마스크를 쓰고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농촌이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농촌이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가 또 전파를 타고 이렇게 흘러나가서 우리가 행복한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이러한 게 모든 게 담겨서 유튜브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이제는 구상을 해야 될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과 함께 지금 유튜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를 불러들이고 또 그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이 와서 어르신들을 스마트폰을 제작을 하는 것을 만지는 걸 가르쳐주고 사진을 이렇게 찍을 때는 사진을 옆으로 눕혀서 찍어야 사진이 깨어지질 않고 더 완벽하게 나옵니다. 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8, 90 난 할매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지금 유튜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335 모이면 핫토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일상생활인데 저희 동네는 핫토는 안 칩니다. 지금 전부 다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유튜브 공부를 합니다. 8, 90난 할매들이. 이러한 동네가 대한민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생소하지 싶고 저희 동네는 앞으로 그렇게 흘러가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다큐를 찍어 왔습니다. 다큐를 찍고 동네 어르신들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 동네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서울 노인영화제에 영화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 어르신들이 이제 다 그 글자도 모르는 어르신도 있고 허리가 굽은 어르신들도 있고 이래서 이 어르신들이 영화를 제작한다 하니까 이정 좀 속된 말로 뭐 미쳤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만들어서 그게 서울 노인영화제에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노인영화제 출품할 때까지만 해도 기대도 없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답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저희 동네 어르신들의 삶의 모습이 조금 전에 설명하다시피 문화 콘텐츠가 되어서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서 농촌의 삶의 이야기,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영화가 탄생이 되어 서울 노인영화제에 출품을 했는데 그 노인영화제에서 답이 뭐라고 왔는지 아십니까? 대상이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동민도 왜 우리는 너무 좋으면 울어 그지요. 동민도 울고 이장도 울고.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을 관광차를 태워서 모시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시상하는 날. 앵콜 방영을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 40명 정도를 모시고 관광차를 모시고 서울 충무로로 왔지 않습니까? 영화의 본산역 충무로 대한극장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그 상영관에서 같이 영화를 보는데 본인 얼굴들을 거울 아니면 안 보시던 어른들이 대형 스크린에 본인의 모습이 나오고 웃고 즐기고 동네 일상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 어르신들이 어땠겠습니까? 그 기분이. 그거는 겪어보지 않고 그 리더를 안 해본 사람은 그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해서 결과물이 나오게까지 이끌어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따라오는 어르신들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섰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희 동네는 지금 현재 전부가 하나가 되어서 몸이 두 개가 돼야 되고 또 나이를 10년, 20년 줄이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떨 때 말씀을 드립니다. 한 5년만 더 사세요. 그럼 다른 세상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장 무슨 소리 하노? 난 30년 더 살란다 이렇게. 30년 120살인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웃고 이래 지내갑니다. 자, 그런 거를 다 이렇게 335 모여서 이렇게 조를 만들어서 수의를 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수건 사업이 뭔지 어떻게 할 건지 이제 토의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꽃길 조성. 이 꽃길 조성하는데 이 할매들 웃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어두운 그림 하나 없이 얼마나 밝게 웃습니까? 그리고 저 동원된 인원들 보세요. 전부 저렇게 열심히 합니다. 이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났고. 자, 벽화보수도 하잖아. 그죠? 벽화보수도 라디오를 옆에 틀어놓고 또 안에서 DJ 하시는 어른들이 직접 노래도 부르고 손뼉도 치고 이렇게 벽화를 그리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출향 인사들도 오고 자제분들도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동네 안에서 명절 때는 이렇게 영화 상영을 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제작했던 거를 다시 이제 같이 보면서 출향 인사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영화를 이렇게 보는 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체의 결과물인데 저희가 이렇게 살아온 생을 한문 본때를 한번 보여줍시다. 이래서 했는 것이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주민들은, 동민 어르신들은.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도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군에서 올라가야 되고 도에서 이제 발표를 해서 또 1등을 해야만이 중앙대회로 가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다른 데는 제복을 다 갖춰 입고 왔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는 제복이 뭐 있습니까? 마을 해관지 있는데도 걷기 힘들이지 있고 이런데 뭐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입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발표를 하러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는 40, 50명씩 같이 나와서 제복을 입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 둘 내우만 달랑 갔어요. 그런 걸 모르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기가 죽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합니다. 동네 이제 지도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정인데 이래서 나는 기가 죽어서 못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니까 전화 끊으라 이래. 그래 조금 있으니까 시작하기 한 10분 전인가 이래 되니까 어르신들이 관광차를 맞춰가지고 다 왔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각중에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산에 덜에가 있던 어른들을 다 모아왔습니까? 반장 두 분은 오토바이 타고 양쪽으로 가서 다 막 태워오고 해가지고 차는 또 맞춰가지고 오고 있고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오신 어른들이래요. 그런데 딴 동네는 딴 시군에서는 제복을 입고 왔는데 저희 동네는 쓰리빠 신고 장화 신고 뭐 몸빼바지 입고 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왔거든요. 참 그때 그 기분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지금 현재도 저는 PPT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저는 PPT를 보고 하기보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접근을 위해서 거의 PPT 자료에 근거하지만은 PPT를 하면서 화면을 보고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 어머니 할매들이 그 장아발로 막 그 몸빼바지로 와 계시는데 왜 힘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도청에서 발표를 하면서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금상을 훔치러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손을 막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심사를 잘 통과해서 진짜 대상이 되었어요. 경상북도 대상을 먹었어요. 그래 대상을 먹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도 대표로 이제 중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복지 분야 풍정마을, 풍정라디오 마을 하면서 딱 발표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발표는 2장에 했는데 이러한 게 문화적인 공간에서 같이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가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해서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 대표로 중앙대회를 갔습니다. 대전에 농식품부 주관하고 중앙일보와 그 세 군데서 하는 거기에 갔습니다. 가니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전국대회는 도대회는 손톱 많은데 전국대회는 주먹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발표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사전 답사를 하고 리허설을 듣고 이제 며칠 날 대회를 합니다. 이래서 올라갔잖아요. 동민들 전체가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저희는 라디오 때문에 대본도 없고 각본도 없이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무슨 말을 누군가는 하게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없어요. 그대로 그냥 우리가 살아온 생활을 보여주러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쪽에서 오시는 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게 농촌의 일상의 발표대회가 아니고 어디 기업체에서 출품하러 왔는 그 정도의 규모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조금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 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라디오 말이다. 어른들이 DJ가 되어서 운영하는 거는 농촌에서 어른들이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국은 전국에 최초이면서 하나밖에 없다. 저기 나오신 분들은 우리 같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무도 가진 게 없다. 그러나 우리는 콘텐츠라는 라디오라는 콘텐츠가 있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생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큰 그릇을 가지고 지금 보여주러 왔는 거지 저분들이 보여주는 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드리고 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해서 발표를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기다리잖아요. 전부 가슴을 조여가면서 두근두근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만족하는데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요쯤만 만족합시다. 이렇게 이제 다독거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래 맞아. 우리가 어떻게 이쯤 올 수 있었겠어. 그래서 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어른들이 자산이고 어른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그러면은 앞으로 어른들이 없으면은 제 혼자서는 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또 이장을 맡고 위원장을 맡고 해서 여기 올 수가 있을 때 어른들이 더 건강해져 가지고 더 몸 관리하고 많이 드시고 해서 건강하셔야만이 한 번 더 오실 거 아니냐. 이러니까 좋다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손을 서로 잡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 발표를 하는데 문화복지 분야 금상 이러면서 풍정 라디오 말 이렇게 딱 했어요. 거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른들이 춤을 추고 난리가 법석이 나잖아요. 그래 이제 그런 기분으로 이제 금상을 탔고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결과물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삶의 이야기를 이제는 우리 동네를 넘어서 예천군 경상북도를 또 넘어서 대한민국에 전파가 되어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우리가 공동체 생활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웃음 전도사가 되어서 앞으로 더 큰 테두리에서 대한민국의 전파가 되어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모든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으로 진행한 농촌교육문화복지 지원 사업의 온라인 중간 워크숍 어떠셨나요? 저는 새롭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다소 지금 이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당연하게 여겨왔던 사람과의 만남, 관계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들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나 힘든 점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로 인해 가족들이 또 내 옆에 있는 공동체의 주민들이 다시 한번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직 사업 재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공동체도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시작되기를 바라겠고요. 비대면 방식의 수업과 공동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 또 열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꼭 공동체 주민, 시행기관 대표, 담당자분들이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농촌 교육 문화 복지 지원 사업의 온라인 중간 워크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